이번에는 가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문은 if문과 유사한데 else가 필수라는 게 그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 문법 형식은 가드라고 키워드를 적어주고 조건을 적어준 다음에 바로 else 하고 실행문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폰네임이라는 거를 옵셔널 스트링으로 정의를 하나 해주고요. 우리가 if문을 쓴다고 할 때는 펑션에서 하나 정의를 해주겠는데요. if unwrapped name 이라는 상수가 폰 네임이면 폰 네임은 네임이라고 찍어주자 라고 만들어주고 else문에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폰 네임은 unwrapped name을 출력해주는 거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날까요? 이 unwrapped name이라는 것은 이 if문 내에서 정의된 상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f else문 밖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unwrapped name을 해석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 것이죠. 뭐 당연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가드본을 쓰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복사를 해주고 이름을 to라고 좀 바꿔줄게요. 가드문에서는 이 if가 가드로 바뀌게 되고 이 폰네임 이 뒤에 부분이 이렇게 오지 않고요. 바로 else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else return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 if문에 있던 이 프린트는 삭제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print phone name is unwrapped name으로 바로 나오게 되고 에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phone name에다가 iPhone이라고 넣어줘 볼까요? 실제로 넣어주고 이쪽에 일단 에러가 나니까 실행이 안 될 거니까 여기를 주석 처리를 일단 해주고요. 실제로 unwrapped phone 2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phone name is iPhone 이라고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hash available 이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iOS가 계속 버전이 업되면서 어떤 특정 API들은 특정 iOS 버전부터 지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iOS 7, 8, 9을 다 지원하는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UI alert 컨트롤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UI alert 컨트롤러를 보면 availability가 여기 나오는데 iOS 8.0부터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iOS 7에서는 이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iOS 7을 쓰는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그런 디바이스에 연결을 하면 크래시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버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위프트 2.0에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써주고요. 우리가 hash available 이라고 해주고 iOS 버전을 여기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S 8 그 이후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면 iOS 8 이상인 경우에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하고 아닌 경우라면 이렇게 뭔가 그 iOS 7.0 이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문장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API가 특정 iOS 버전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냐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hash available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는 스위프트 2.0 버전의
기본적인 모든 문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이 스위프트 문법 체계의 모든 것을 커버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스위프트 페이지의 그 리소스 부분에 가보면 여기 이제 스위프트 프로그램 랭귀지가 굉장히 상세하거든요. 그래서 이 랭귀지 가이드에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것들이 여기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이거를 보기는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스위프트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대부분 커버를 했기 때문에 스위프트 언어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이드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이제는 직접 엑스코드를 실행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스위프트를 이용한 iOS 앱 만들기 강의거든요. 이 강의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초심자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1.0 버전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그 미국에서 가을 학기 때는 아마 2.0 버전으로 이 내용이 업데이트가 곧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앱을 직접 만드는 거를 실습을 하면서 이제는 공부하실 준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고 재미있는 앱들을 많이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